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낮은 자리 마음 치유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첫 번째 테마로서 정신장애와 심리장애에 대해서 한 40강 정도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참 대면 상담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좀 해결해 보고자 핵심적인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빠르게 정신과 진료나 또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테마는 정신병리 현상, 심리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두 번째 테마로서 부부치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라든가 또 가정 불화라든가 또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부부 사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부부치료의 주제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랑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참 없을 것입니다만 정말 어렵고도 쉬운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알겠는데 또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700년대에 유명한 그 철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랑은 변화가 가능하고 또 일시적이며 우발적인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감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은 변하기 쉽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짧지만 사랑의 슬픔은 아주 오래 간다. 영원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만들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여러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랑은 심리학자로 볼 때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 유대감은 남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이는 사랑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30년, 40년대 미국에서 그 과원학 아이들이 특별한 그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도 없었는데 병원의 진료를 받다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아무리 의학적으로 봐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심리학 교수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서적인 유대감이 단절된 아이들이었다.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고 또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그 죽음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굶주림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서적인 굶주림.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일 수도 있고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정서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정서적으로 충만하지만 사랑이 깨지거나 사랑의 마음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굶주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몸에 지니고 있는데 그 욕구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달라고 하는 이런 접촉 본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적인 유대감이 바로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소위 말하는 안전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는 금이 갈 수가 있고 부부 사이의 사랑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 사이의 안전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전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느껴지게 되면 온 일상생활에서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의 안정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부 사이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우리가 안정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라고 이렇게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서로 기대고 싶거나 의존하고 싶거나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게 된다면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안정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부부의 사랑에는 반드시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대화도 어떤 내밀한 대화도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감이 사라지면서부터는 부부라 할지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또 정서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부부 생활에서 가출의 문제라든가 외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대감이 상처를 받은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혼 부부를 다루어서 상담하다 보면 이혼의 원인을 꼭 드러난 이유나 경제적 이유나 또한 사회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그런 이해 다툼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서로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안정감이 손상되거나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이 부부의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부부 생활에서 과연 안정감이 있을까요? 서로 기대고 싶고 그 다음에 서로 꼭 안아달라고 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를 느끼고 있나요? 이런 문제가 오늘 선생님들 부부 사이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목표 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나를 수용해주고 안아달라고 하는 기본 욕구만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효과 있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부부 사이의 가정 불화가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정감, 정서적인 안정감이 상실되면서 오히려 정상인보다도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정서적인 굶주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역력이라든가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각종 암이라든가 성인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할 때 호르몬을 꼭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주 지극히 기쁨을 느끼는 호르몬, 아주 흥분되는 호르몬, 도파민과 또 안정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 이런 호르몬은 바로 어떻게 분비되느냐,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유대감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을 때는 몸의 면역력도 강하기 때문에 암 발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에 유대감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동시에 저하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는 면역력을 위해서 눈에 보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러한 지름길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간단한 문제를 점검만 해주면 우리가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안정감,
서로 기대고 싶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는 것, 이러한 감정만 회복될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애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부부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바로 부부 사이의 안정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의 안정감이 사라지게 되면 가정불화나 갈등이나 극도의 마음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또 가까이 있지 못하게 되면 그리움을 갖게 되는 정서적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부 사랑에서 한번 찾아봐야지만 오늘 많은 부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랑의 문제, 애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존 볼비라고 하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애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인들도 서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우리는 애착이라고 부르고 이 애착인 아동기부터 우리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회적 관계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성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그 자신도 애착이 결여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에 대한 애정과 그걸 주제로 평생을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부부의 사랑도 애착과 친밀감과 유대감, 즉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애착의 문제가 없는가, 또 안정감이 상실되지는 않았는가, 안정감이 충만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부부의 사랑을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부부 사랑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